네, 요게 이제 어제 재보궐선거 단체장들과 기초단체장들과 교육감 선거 결과인데요. 일단 예상하셨던 결과셨죠? 그럼요. 네. 너무 사실 뭐 뻔한 원사이드 게임이었다고 평가될 정도였는데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결과를 가장 유념 있게 저는 보셨나요? 이제 거제죠, 거제. 거제. 네네. 거제라는 데가 네. 저희가 지기가 어려운 데인데 그쵸. 네. 그렇다고 맨날 이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8번 지방선거 있은 중에 딱 한 번, 네. 7년 전에 18년도에 한 번 졌는데 이번에 또 졌어요. 근데 그쵸. 너무 많이 졌어요. 좀 너무 많이 진짜 저 포인트는 그거 너무 많이 졌어요. 18%포인트 넘게 졌는데 네. 뭐 김기현, 나경원 두 의원 가서 뭐 지원 유세한 거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전한길 씨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전한길 씨가 유세를 하고 선거 지원을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성적표가 저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정도 40%도 안 나오는 득표율을 얻었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근거가 희박한 얘기들, 선동에 가까운 구호, 그다음에 어떤 그 호소력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그 강변하는 듯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단발마처럼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죠.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이 과연 저희 당 골수 지지층 외에 다른 분들까지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울림이 있는 메시지 또는 제스처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우르르 몰려다닐 때는 그게 효용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선거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분이 선거까지 뛰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저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상이랑 저 수치가 안 맞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당 국민의힘 지지율과 예.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전 그래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기자분들한테 저희가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건 지지 강도가 세다고 표현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딱 저 정도 수치였거든요. 38, 32.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피디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 저는 사실 유념 있게 본 데가 구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없이 자유통일당 우리 후보가 후보가 없으니까. 네, 없었죠. 예. 자유통일당 후보가 32% 나와서 막 지금 어떤 분들께서는 어이 봐라 자유통일당 이 정도 여력이 있다 파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율이 25%. 투표율이 25% 나왔습니다. 25% 투표율 나오는 선거는 거의 없죠.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제가 정상적인 선거 선거일이 공휴일이고 선거가 모든 언론에 도배되고 국민들 관심이 받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25% 나오는 경우는 제로에 가깝죠. 거의. 그렇죠. 네, 그건 제로에 가까운 사례. 그런 사례는 제가 제 기억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걸 저희가 되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32%라는 수치에 현혹되면 안 되고 투표율이 25% 나왔다는 점에 그 25% 나와서 32%밖에 자유통일당이 못 받았다라는 점을 좀 제가 유념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됐던 게 전남 담양군수 선거였습니다. 민주당? 네, 민주당. 제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조국혁 신당, 개혁신당 다 나오는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느껴요, 진짜. 조국혁 신당 분과 민주당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게 있다니까요, 정말. 서로 다른다고 인식해요. 네,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저는. 합쳐지기 어려워. 네, 국민의힘을 비난함에 있어서도 결이 달라요. 서로 결이 달라요.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이게 단순하게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좀 확실히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전남 담양군수에서 민주당이 이겼더라면 조국혁신당은 아마 다른 전략이나 생존 전략을 모색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담양에서 호남에서 어쨌든 거두부를 마련했기 때문에 전 다른 전략 쓸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뭐 대선이 됐든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다른 전략을 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신당에서는 대선 후보 분명히 낼 거고요. 네. 완주할 겁니다 아마. 네. 그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네. 그 득표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네. 그게 뭐 2%, 1%요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는 대선은 물론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투구할 겁니다. 이번 선거 대선에서 사실상 어쩌면 진짜 만약에 조국혁 신당이 전략을 제가 만약 조국혁 신당에서 전략을 맡고 있다고 하면 저는 선거운동 자체를 호남에서만 할 겁니다. 그렇죠. 호남에서만 돌 그건 겁니다. 맞지. 호남에서만 죽으라고 자기네들 선거 유세처 돌리고 선거만 운동을 해서 본인들 홍보하는 거죠. 정당 후보.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목표는 조국 전 대표가 복귀했을 때 물론 피선거권은 좀 더 네. 이제 박탈이 되겠지만 선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감옥에 계신 분인데 네. 그러면은 징역 2년이잖아요. 네. 12월에 들어갔으니까 내년 12월인 거예요. 네. 26년 12월에 네. 출감인데 지방선거가 26년 6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력 투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력 투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제 선거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뭐 웃음 지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저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짓기엔 좀 뭐 강도가 낮고 저는 그 부산 교육감 그렇죠. 저는 부산교육감. 개인적으로 정승희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편이긴 한데 네네. 후보니까 이제 뭐든지 다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네네. 참 그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랑 그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는 모습은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나?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광역 단체장이 아니라 조금 작은 뭐 구청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좀 단위가 작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의 교회세가 세거나 좀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광역 단체장이잖아요. 광역단체장은 아니죠. 광역단체와 동일한 선거구인 부산시 교육감이라는 곳은 부산시 전체가 선거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전략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이제 박제가 돼서 이제 네. 사진 2장이 돌잖아요. 네네. 원희룡 장관, 전한길 씨가 네. 이렇게 손잡고 찬송가 부르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앉아서 후보는 네. 앉아 있고 뭐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는 장면 2개인데 네. 제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리고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 세부적으로 보면 전 지역구에서 다 졌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일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후보 한 분이 한 8% 정도 가져갔는데 네네.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럼 단일화됐으면 이겼겠냐?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두 숫자 합친 거보다 최소한 낮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합쳤을 때 다른 후보로 가는 확률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합쳤어도 당선된 분들 51%가 조금 넘었는데 네. 아마 합쳤어도 제가 볼 때는 한 4, 5% 정도 차이로 졌을 거예요. 그럼 많이 진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 2% 정도 이겼거든요. 네. 그럼 뭔가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거 전략이 잘못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광장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분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와서 선거 유세까지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고요. 네. 그냥 흥분하다 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결과가 4월 2일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제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 전한길 씨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저 사실 뭐 2, 3년 전에는 그분 유튜브 보면서 막 혼자 웃고 그랬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렇게 뭔가 뭐 보수의 전사처럼 돼서 나오는 것까지야 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잖아요. 네, 네. 그거는 사회적 해악이죠. 그렇죠. 예, 사회적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구연 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저는 뭐 전 지역 다 얘기하는 건 그렇고 두 가지 지역을 되게 유심히 봤는 게 하나는 성남에서 저희가 졌어요. 그렇죠. 그 도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경기 도의원 중에서 성남 선거에서 졌는데 여기가 원래 직전에 이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저희 당 소속으로 됐죠. 네, 저희 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했는데 그때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61%를 받아서 당선. 분당 갑의 네. 반쪽입니다. 네, 백현동 있는 쪽. 그렇죠. 백현동. 그렇죠? 네. 거기서 이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61.42% 받고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46%를 받고요. 민주당이 53%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때 네. 22년도 6월 1일이니까 선거가. 네. 그때는 윤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버프를 받아가지고 쭉 네. 갈 때 아니에요. 지방선거 왕창 이겼을 때. 네. 그러니까 60%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봐도 이길 수 있는 데인데 이번에 보면은 53대 47 정도로 졌죠. 네. 그럼 많이 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분당은 사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실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럼 이길 데가 없는 거죠. 거기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경기도에서 성남 분당이 졌다고 하면 접경 지역 외에는 네. 불가능하죠. 그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군데 본 데가 동작구에서도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 저희가 장진영 당협 동작갑. 네, 동작갑인데 여기가 저희가 왜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50% 받고 국민의힘이 38% 받고 졌는데 제가 이 지역을 왜 얘기했냐면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왜 선거가 생겼는지 기책 사유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임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법적 구속 1심에서 법적 구속됐거든요. 사유도 이렇게 재건축 과정에서 이렇게 뭐 횡령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으니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졌다. 그래도 졌습니다. 기책서가 사실 동작구라든지 서울의 그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지 않습니까? 지역 국민들한테 그런 재건축 그 이슈에서 현직 구의원이 문제가 생겨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생긴 그 보궐선거조차도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했다는 점. 그것도 크게 졌지 않습니까? 50대 38.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전 선거구가 지금 동쪽에 영남 지역 외에는 이길 데가 거의 없는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지난 총선 조금 잘못돼서 이렇다 하는데 사실은 그 전 선거는 103석 나왔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그 전 선거에서 이제 한석 졌잖아요. 121석. 121석. 네. 이게 지금 연달아 3번이란 말이에요. 총선을 네. 진 게. 네. 12년도 총선 이긴 이후로는 계속 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분위기예요. 원래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데. 네, 좀 뒤집혀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선거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초의원 선거구가 작은 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저는 조직 선거를 별로 실체를 인정 안 하는데 구의원 선거 정도 되면 작은 단위 선거 같은 경우는 조직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 보궐선거 같은 경우 특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 선거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특히 기책 사유가 이렇게 명백하게 반대 정당에 있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큰 차이로 져버리니까 전혀 네. 지금 뭐 큰일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국면 전환을 못하면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당의 체질을 바꾸지 네. 않으면 어렵다. 그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거제에서조차 40%도 안 나왔다는 거가 큰 위기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게 어제 재보궐 선거가 저희한테 주는 되게 많은 뭐 이정표라도 해야 되나요? 뭔가 많은 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졌어요. 그렇죠. 아산시장도 더 졌을 거예요, 아마? 더 졌을 겁니다. 아산이 원래 저기 있는 57대 39 네. 조금 비슷하네. 네. 거의 똑같네요. 차이는. 그렇죠. 네. 야. 상황이 저 녹록치 않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가지고 뭐 그냥 좀 사실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결과 보면서 보는 내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씁쓸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